대한민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국산 AESA 레이더 반도체 소자가 국내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핵심 소자는 대만이나 유럽의 파운드리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방산업계와 국제 언론이 일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AESA 레이더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력 반도체 MMIC 소자는 전투기의 눈과 귀, 나아가 국가방공망의 핵심을 좌우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의 상징적 도약을 이뤘지만 정작 그 핵심 부품인 레이더 반도체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TSMC와 같은 대만 기업들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독점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산 능력에 기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는 그 굴레를 끊어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감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도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질 이유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소자들이 실제 성능에서 해외 제품을 능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국내 기업들이 제작한 반도체는 기존 해외 제품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벌써부터 한국산 부품 도입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사부사조차 글로벌아이 조기 경보기와 그리펜 전투기에 한국산 전력 증폭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국제 무대가 인정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한두 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내 방산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RFHIC와 웨이비스 같은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순간 이는 단순한 반도체 생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더해 이제는 군용 반도체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기, 조기 경보기, 심지어는 흑표 전차 같은 지상 장비까지 핵심은 결국 레이더와 그 레이더를 움직이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 기술을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군사적 자립을 넘어 전략적 독립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국산 반도체 소자의 성능은 단순히 기대치를 충족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웨이비스가 0.2 마이크로미터 공정을 통해 제작한 갈륨 기반 X밴드 MMIC 소자는 기존 해외 부품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동작 주파수 9에서 10GHz 구간에서 잡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이득은 경쟁 모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해외 제품이 17에서 18dB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면 국내 제작 소자는 23dB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차이를 넘어 전장에서 생존성과 탐지 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웨이비스의 소자는 칩 크기를 40% 이상 줄이면서도 성능을 더욱 높였습니다.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곧 전투기나 드론 같은 플랫폼에 더 많은 소자를 집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가볍고 더 효율적인 장비가 가능해진 것이며 이는 레이더 탐지거리와 정확도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부사가 한국산 부품을 선택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글로벌아이 조기 경보기에 들어갈 3차 원 AESA 레이더에 한국산 전력 증폭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간의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는 곧 유럽 선진 방산업체가 한국 기술을 인정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도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시험용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 투입될 핵심 장비에 한국산 소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방산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RFHIC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전 세계 레이더와 통신 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번 국산 소자의 양산 성공은 추가적인 수출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해외가 설계한 부품을 대량 주문해 쓰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자이자 기술 선도자로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레이더와 미사일, 전투기, 탱크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전략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민감한 기술은 해외에서 파운드리 과정을 거치는 순간 설계 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로 대한민국은
기술 유출의 위험을 막고 안정적으로 자국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두 개 소자의 개발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며 향후 KF-21 보라매뿐 아니라 각종 무인기와 지상장비, 심지어는 차세대 6G 통신망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는 이 거대한 도약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사용되는 AESA 레이더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반도체 소자를 집적해 완성됩니다. 따라서 소자 하나하나의 품질은 전투기 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는 단순히 조립용 부품이 아니라 수신부와 스위칭 소자로서 반사된 레이더 신호를 정확히 잡아내고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표적을 더 멀리, 더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세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는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열과 간섭 문제에 취약해집니다. 그러나 웨이비스가 개발한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그 결과 기존 해외 제품보다 성능 저하가 훨씬 적고 탐지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이 차이는 실제 전장에서 전투기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적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면 교전의 승패는 이미 절반 이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국내 개발 소자는 저잡음 증폭기와 스위치로 설계되어 동작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3단계로 집적된 저잡음 증폭기는 소형화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득 특성이 월등히 뛰어나며 잡음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로 인해 크기는 더 작아졌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전형적인 혁신의 압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오랜 세월 축적한 기술을 단숨에 따라잡고 넘어선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레이더 성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은 미사일 유도장치, 지상 방어체계, 심지어는 해군의 대공대잠 레이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전체 무기체계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대만이나 유럽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부품을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곧 방위비 절감과 대량 양산의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술 유출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파운드리를 맡길 경우 반도체 설계도가 노출될 수 있고 이는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직접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간섭이나 보안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무기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무기를 단순히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인기, 능동방어체계, 차세대 전자전 장비까지 이 국산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단순한 부품 생산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파운드리 공정까지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이 있습니다. 전투기 양산이 확정되면서 관련 시장이 커졌고 이는 곧 반도체 내재화의 필요성을 촉발했습니다. KF-21은 120여 대의 양산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수출까지 진행될 경우 수량은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전투기만으로는 대규모 반도체 양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서 무인기 개발과 차세대 무기체계의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AESA 레이더를 필요로 합니다. 무인기는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량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레이더 가격이 너무 비싸 무인기 대량 배치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국산 소자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의 레이더가 확보되면 무인기의 실전 배치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지상 무기 체계까지 포함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흑표 전체에 적용되는 능동 방어 체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독점해온 이 기술은 세트당 가격이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반도체로 제작된 레이더를 적용할 경우 도입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고 대량 양산도 가능해집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이 흑표 전차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능동 방어 체계까지 탑재된다면 경쟁력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5G를 넘어 6G까지 이어지는 민간 통신 기술 발전도
군사 반도체 수요 확대에 기여합니다. 민간과 군사 기술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민간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다시 군사 분야에 적용되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웨이비스와 같은 국내 기업이 이런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으로 올라섰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해외 부품 공급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의 사브 같은 선진 방산업체가 한국산 반도체를 도입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이는 고자주 국방이라는 목표를 넘어 방산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위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용 반도체 국산화가 가져올 전략적 의미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기술 유출 방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만이나 일본, 유럽의 파운드리에 의존해 핵심 소자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과정은 설계도를 그대로 공유해야 하므로 민감한 군사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AESA 레이더 같은 핵심 장비에 들어가는 소자가 해외 공장에서 제작된다면 사실상 모든 기술이 외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직접 양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보안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입니다. 해외에서 소자를 들여오면 가격은 치솟고 대량 주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파운드리 기반으로 전환되면 단가는 급격히 떨어지고 필요할 때 원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나 전차 같은 플랫폼은 대량 배치가 전제이기 때문에 부품의 가격과 생산 속도가 전력화의 관건이 됩니다. 국산 소자의 성공은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방산 수출 확대입니다. 이미 이탈리아와 사브가 한국산 반도체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 나아가 동남아와 중동 시장까지 확대될 경우 단순히 전투기 수출이 아니라 부품 패권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KF-21을 구매하지 않는 나라라도 그들의 레이더 시스템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전투기, 전차, 레이더를 뛰어넘어 군용 반도체 공급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국제 정치적 파급력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군용 반도체 분야에서 독자적 입지를 굳히면 글로벌 전략 구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한국산 반도체가 나토 회원국들의 장비에 들어가고 아시아 국가들까지 도입한다면 이는 곧 한국이 단순한 기술 제공국을 넘어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반도체는 더 이상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부품이 아닙니다. 전투기의 생존, 전차의 방어, 국가의 전략적 독립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앞으로 세계 군사 균형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용 반도체 국산화 성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유럽, 대만 같은 몇몇 국가들만이 첨단 군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사브가 한국산 반도체를 선택한 것은 세계 방산업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동맹과 협력 구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토 국가들이 한국산 부품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서방 안보 체계와 기술적으로 깊이 연결됩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을 넘어 기술 패권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군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아시아 군사 균형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는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에도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K2 흑표전차, 잠수함, 자주포 등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입증한 무기체계, 국산 반도체라는 또 하나의 강점이 더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부품과 기술까지 수출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확장됩니다. 앞으로 한국은 언제기 수출국이자 부품,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의 완성입니다. 군사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더라도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독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설계, 생산, 운용,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의 외부의 압력이나 제재와 무관하게 스스로 필요한 무기를 만들고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종속된 군사력이 아니라 완전한 자주국방을 구현한 국가로 도약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국산 반도체의 성공은 단순히 한 시대의 성과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봤을 때 한국 방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입니다. 전투기와 무인기, 전차와 함정, 심지어는 차세대 통신과 우주 산업까지 국산 반도체는 모든 영역의 심장으로 그 순간 자리 잡을 세계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반도체 강국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글로벌 방산 패권국,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역사의 전환점